안녕하십니까. 스트릿 헬스파이터 MC 조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민이 형 동생 인선이에요. 드디어 그놈이 왔습니다. 그놈? 아주 오늘 그놈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려주실 그분 먼저 소개하고 아하. 그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길병원 종양내과 안희경입니다. 일단 오셨고 안 선생님. 어디라고요? 종양내과. 암? 암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양내과. 네. 야. 근데 너무 싫어하시면 안 돼요. 왜요?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거든요. 평생 동안 살면서.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싫어하시면 안 되고 네. 잘 알고 어? 잘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린 4명 중에 3명이니까 우린 괜찮죠? 작가님 조심해요. 조심해. 여기 한 명 더 출연하는 순간 그 출연자 중에 한 명이야. 암이란 어떤 건지부터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겁니까? 암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네. 비정상적으로 마구 자라나고 주변 조직을 침투하고 또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전이를 하는 세포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암이 조그마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잘 살 수 있거든요. 우린 죽지 않는데 암이 사람을 죽게 하는 이유는 이게 자꾸 커지고 자꾸 자라고 전이를 막 하면서 뇌에 가서 뇌를 이제 자기가 차지하고 간에 가서 간을 자기가 차지하고 뼈에 가서 뼈를 부러뜨리고 이러니까 사실 우리 생명에 위협을 하는 거거든요. 얘는 진짜 머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리면 자기들도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면 지구가 죽으면 우리도 죽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네, 암세포가 사실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 이거 말이 웃기긴 한데 이제 탑5?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빌보드처럼. 암파이브. 암파이브 있지. 암5 같은 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정하는 거예요? 제일 그냥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기는 암을 5대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발병도? 네. 아. 네, 많이 들어보신 암이 대부분 5대암에 속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간암 들어봤고요. 네, 간암 맞습니다. 그리고 췌장암. 네. 그래, 췌장암도 췌장암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적어요. 적어요? 그래요? 네, 5대암에 속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폐암, 폐암? 간암, 간암? 그리고 유방암, 그리고 위암, 대장암. 그래. 아. 유방암, 위암. 아. 그러면 5대 암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네. 간암의 위험 신호 같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아프네. 그럼 여기는 네. 나는 무슨 암인가 보다. 네, 아닌가 네, 보다. 그거라도 네. 우리가 알아가야. 네. 암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간암은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장기거든요. 그래서 간암은 종양이 10cm, 11cm 이렇게 돼도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이만큼이 돼도? 네. 근데 간이 통증이 없다면서요? 간이 진짜 크거든요. 그 통증이 없어서 종양이 엄청 자라서 꼭 간에 간을 둘러싸고 있는 캡슐을 닿아야 아프지 사실 그 전에는 안 아파요. 그럼 간은 아예 티가 안 난다? 티가 정말 안 나요. 난다. 네, 오케이. 네, 네. 그럼 간은 꼭 이제 체크 받으셔야 네, 되고. 네. 그럼 이제 대장암은 어떤 징후가 있습니까? 대장암은 굉장히 대표적인 징후가 혈변. 눈으로 확인 가능하고. 네, 네, 네. 혈변이랑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혈변 평소에 종종 보지 않으세요? 그 뭐 이쪽도 이제 항문 쪽에 문제가 트러블이 좀 있어서 뭐 그런 혈변도 네, 있는데. 혈변 자주 보잖아요. 네, 인생이 힘들면. 삶이 힘들 때 가끔씩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평소에 내가 치질이 좀 있어서 종종 혈변을 보다 보니까 또 혈변이 생겨도 이거 그냥 괜찮겠지. 그렇지, 이러다 말겠지. 네, 그죠? 네, 네. 그러고 안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혈변은 간과하시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그 혈변 말고는 네. 암의 위치가 항문에 가까울 경우에는요. 네. 대변이 가늘어져요. 가늘어지고. 네, 우리 평소에 바나나를 만나다가 연필을 만난다. 그러면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네, 네,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네. 아프거나 그런 건 없지. 아픈 거는 보통 많지는 않습니다. 통증은 거의 없고요. 또 대장이 길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대장 쪽에 항문에서 먼 대장에 네, 네. 생기면 사실 증상이 또 거의 없어요. 와, 아이고. 진짜 이게 진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구나. 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폐암이. 네, 폐암도 마찬가지로 작을 땐 증상이 없는데 네. 폐암이 어느 정도 자라서 조금 진행됐을 때 많이 오시는 거는 내가 기침 가래,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은. 근데
안 나아요. 떨어지지 않는 감기. 네, 떨어지지 않는 감기. 그 감기 증상이랑 정말 똑같거든요. 기침 가래가 오래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이제 더하자면 내가 가래를 뱉었는데 피가 섞여 나올 때, 그때 또 종양의 가능성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그것도 있고 그리고 위암. 위암은 사실 진짜 증상이 없어요. 위암도. 야, 이것도 암살이네. 그 이제 얼마 전에 그 모 드라마에서 네네. 나오는 분이 이제 피를 토했거든요. 피를 토하고 위암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진행이 꽤 됐을 때 네. 이제 피를 토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니 방금 폐가 피를 토한댔는데. 기침을 할 때 피가 나오는 거랑 네. 토할 때 피가 나오는 거랑 그렇게. 네. 몸에 어디서든지 간에 사실 피가 나오는 건 다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변의 피가 있든 그러네. 기침으로 피가 나오든 토할 때 피가 나오든 소변에 피가 나오든 피가 나오는 건 일단 다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피를 본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유방암은 어떻게 됩니까? 유방암은 가장 대표적인 게 멍울이 만져지는 증상이거든요. 만지면 아파요? 아니면 꼭 아프진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않아? 이제 아프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유방암은 아프진 않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만져질 때 발견이 되는 거다 보니까 마사지 받다가 네네. 발견돼가지고 마사지사가 얘기해줘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발병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 주변에도 이제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네. 발병은 어떻게 되나요, 유방은? 유방암은 근데 우리나라 여자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암이거든요. 네. 진짜 많이 생겨요. 그러게 저 주변에 꽤 많아요. 네, 저도요. 1년에 2만 명 이상 생기거든요. 국내에서. 네, 2만 꾸준히? 명 이상. 진짜 네. 많구나.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명 앉아있으면 그중에 1명은 평생 동안 암을 걸릴 확률이 높고, 근데 유방암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이 10명 앉아있으면 그중에 1명은 유방암에. 그럴 수 네. 있구나.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위험 신호가 왔다. 그러면 너무 늦어요. 대부분 너무 늦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위험 신호를 기다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일단 1번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네. 건강검진 하신다 했는데 음. 위치마다 저희가 검사받는 그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받아요? 막 다 몸 받- 신체 장기 막 20개, 30개 다 받아? 20개, 30개까지는 아닌데 한 5, 6개 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 금액도 금액인데. 그럼. 금액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싸요. 네, 굉장히 저희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비싸면 안 돼요.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서는 의사가 돈이 안 벌려요. 건강보험 수가에 돼 있어가지고요. 검진 비용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아까 5대암에 위암, 대장암이 있었는데 이 위암, 대장암을 보는 검진법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입니다. 네. 그래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굉장히 사실 비용 부담이 얼마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맨정신에 받으시기 어렵잖아요. 뭐 솔직히 좀 그래요. 네, 네. 수면하시는 비용이 조금 부담이고요. 네네. 네, 내시경 비용은 굉장히 저가를 하고 싶으면 맨정신에 하면은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국가 암 검진에서는요 대장 내시경을 해주지는 않고 대변 잠혈 검사라고 해서 대변에 이제 피가 섞여 있는지 보는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 대변 잠혈 검사를 받으시고 대장 내시경 검사로 대신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잠혈 검사로 대신하지 마시고 꼭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꼭 해야 돼요. 네, 아, 대장 내시경 꼭 하셔야 이거 됩니다. 피했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네, 네. 대장내시경 한 제 주위 친구들 보면은 자주 하긴 싫다 하더라고. 근데 사실 대장 내시경 자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럼 대장 내시경은 사실 내시경을 해서 아무 이상 소견이 없이 정상이다. 네. 그러면 5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돼요. 네. 그래요? 네. 그런데 했는데 용종이 있었다. 네. 그러면 용종들은 대부분 대장암의 전구 병변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모든 용종이 대장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용종이 자라다가 대장암이 됩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조금 더 자주 하셔야 돼요. 뭐 2년이든 2, 3년 정도? 뭐 2, 3년에 한 그래서 번씩. 그거는 이제 뭐 소견에 따라서 담당 선생님이 적당한 주기를 권해 주실 건데 위내시경은 나라에서 2년마다 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자주 안 하셔도 되니까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중요하네. 폐는요? 폐. 폐는요. 폐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좋은 조기 검진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늦게 발견되는 암의 가장 대표적인 암 중에 하나고 그래요? 맞아. 폐암은 원래 진단되면 절반이 사기, 수술 못하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종양이 발견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엑스레이로는 큰 종양밖에 안 보이고 또 엑스레이로 안 보이는 위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아이고야. 그럼 진짜 발견하기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사실 좋은 방법은 CT를 찍는 거거든요. CT. 네, 근데 CT를 찍으면 뭐가 걱정되세요?
그거 뭐 2, 30 그냥 아이, 깨지잖아요. 돈 말고. 아, 돈 말고. 네. 방사능. 그렇죠, 방사능. 방사능. 네, 맞아요. 네. 그 폐암을 발견하려고 CT를 계속 매년마다 찍기에는 방사능이 걱정이 되는데 요즘에 저설량 흉부 C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CT는 일반 CT보다 방사능이 훨씬 적어요. 엑스레이 몇 장 찍는 정도의 방사능으로 작은 종양을 조기에 발견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54세 이상 75세 이하의 흡연 이전에 혹은 지금 흡연자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설량 흉부 CT 강력하게 권합니다. 또 아까 유방암도 네. 5대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유방암은 다들 잘 아시잖아요. 유방암은 엑스레이 찍거든요. 유방 엑스레이. 근데 유방 엑스레이 안 찍어보셔서 모르실 텐데 모르죠. 엄청 아파요. 그래요? 네, 엑스레이인데 왜 엄청 아파요? 아파. 그게 유방을 이렇게 누르거든요. 왜냐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엄청 눌러요. 그래서 찍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한 번 찍으면 약간 두 번째 가기 좀 꺼려지는 너무 정도로? 아파서. 네. 근데 남자분들도 검사를 해요? 아, 남자분들은 검사하진 않습니다. 여자만. 근데 발병률은 아예 없긴 없는 거예요, 남자는? 아니요, 정말 적어요. 정말 너무너무 적어서 굳이 건강검진까지 하지는 않고요. 근데 남자분들 아주 드물게 생기니까 뭐 워물이 잡히시면 병원 가봐야 되겠지만 여자분들은 이제 검진을 계속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치밀 유방이 많아요. 네, 치밀 유방이라 그래서 그 유방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냥 잘 안 보여요, 종양이. 그런 종류의 유방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분들한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핸디캡이다. 네, 치밀 유방이면 이제 엑스레이만 가지고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도 검진을 위해서 같이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하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또 살짝 나왔던 간암. 아, 네. 간암은, 근데 간암은 아무나 다 검진을 하진 않고요. 간암에 고위험군이 따로 있습니다. 폐암처럼. 어떤 분들이 고위험군일지 혹시? 직장인들 비로는 간 때문이 네, 그렇죠. 네. 그 선전 때문에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간암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네. 사실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는 간염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이게 위험 인자인데 사실 최근에는 C형 간염은 거의 완치가 돼요.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완치가 안 되고 평생 보균자로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 다 비용인데? 혈액형 B형이 아닙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네. 괜찮아. 지금 왼손에 주먹을 꽉 쥐고 계셨는데 이렇게 좀 저만 봤어요. 네, 네. 괜찮아요. 비형 남자인데. 네네. B형, 네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에 2번씩 간 초음파 검사를 하고 또 간암 표지자를 혈액 검사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암 표지자 검사를 피검사로 하게 됩니다. 피검사로. 네. 이럴 때 암이 생긴다라고 이제 도시전설이라 그럴까요? 고기 큰 거 먹으면 안 걸린다. 네, 네.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치료에 안 좋다. 아, 네.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진행률도 빠르다. 사실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암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